사실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 문재인과 새만금 어떤 관계예요?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역점 사업이 어디였냐면 어디였어요? 세종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였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리 잡은 게 뭐예요?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여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컨셉이냐면 국토를 있잖아요.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과 서울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 개발을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분산함으로 해서 인구를 어떻게 됩니까? 분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분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옛날에 뭐 시골에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다 수도권과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프라, 교통, SOC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개발됐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수도권의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집중적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니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가장 핵심 주력 사업이 뭐냐면 이 국토에 대한 어떤 이 개발을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가 좀 지방으로 좀 이전하고 분산시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세종시하고 어떻습니까? 특별시, 세종시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세종시, 기업도시 들어왔는데 그때 한참 막 개발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이명박 정도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하는 컨셉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고 완전히 코드가 반대죠. 분들이.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좀 코드가 지방으로 분산하는 형태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선택을 한 곳이 뭐냐면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바로 여기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세종시는 현재 개발을 더욱더 탄력을 일으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 사업이고 주력 사업인 국책 사업으로 개발하는 곳이 어디냐입니까? 여기 새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새만금에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얘기가 된 게 뭐냐면 새만금 개발 청사 새만금 개발 공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다음 그 잼버리 대회도 유치가 됐죠. 맞죠? 왜냐하면 정부 자체에서 집중하니까 그래 그쪽으로.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도 유치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공사도 설립이 되면서 공사와 청사를 갖다가 새만금으로 어떻습니까? 이전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분들. 거기에서 더불어서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예비타당성 면제가 됨으로 해서 공항과 항만과 어떻습니까? 철도망, 교통망들이 모두 들어오는 집약되는 곳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정부에서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분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이 새만금과 그 다음에 남북관계, 경협지역 딱 두 군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동북아 물류 중심의 경제도시와 새만금 경제수도 새만금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도시 하면 어디예요? 세종시라고 하면 경제도시 하면 어디예요? 새만금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경제도시다 보니까 경제는 결국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맞죠? 돈이 흘러가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 3금융도시, 3금융도시까지 얘기 나오죠? 그럼 3금융도시는 뭐냐면 현재 서울에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가보시면 여의도공원 옆에 보면은 뭐 금융가들 많아요. 증권가부터 보험회사들 건물 빌딩이 다 자리 잡혀 있잖아요. 지금 가보면 또 부산에 또 있어요. 부산에 금융도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3금융도시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는 명절 갔다 오고 나면 제3금융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선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후보자가 또 어디냐면 어디예요? 새만금인 거예요. 근데 새만금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뭐냐면 제3금융도시예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전주에 보면 혁신도시 있잖아요. 그 혁신도시와 새만금과 연계해서 3금융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새만금이 뭔 컨셉이기 때문에 경제수도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수도잖아.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금융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금융이. 그러니까 이 금융과 연합이 되는 새만금이 된다라고 하면 한층 더 개발에 대한 탄력감이 높게 되겠죠. 그죠?
이거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새만금은 관광 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농생용용지 어떻습니까? 배후도시, 산업용지, 환경생태용지 이렇게 개발이 되죠. 지금 들어가는 위치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뭐 산업용지라든지 관광생태용지 어떻습니까? 신시아미, 관광레저용지, 그다음 국제협력용지, 농생용용지, 그죠? 그다음에 관광용지, 그다음에 농생명용지, 배후도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새만금은 이제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항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도시와 어떻습니까? 국제협력용지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신시아미, 야미도 주변으로 해서 관광레저용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업용지에는 지금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가 해당이 된 자율주행차 있죠? 상용차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여기 산업용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군산경기가 되게 어려워요. GM 사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떻습니까?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차 산업하고 상당히 연계가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과도 컨셉이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만금 개발을 더욱더 탄력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새만금을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새만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새만금 개발이죠. 태양광도 들어오죠. 그죠? 태양광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죠. 지금 보니까 자율주행차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죠. 또 관광 레저용지가 개발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겠죠. 또 지금 이번에 뭐 새만금 공항이 들어가면 공항에 따른 어떻습니까? 주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등등등 따지니까 인구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가 75만 8,7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인구는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75만 8,700명은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 인구가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내부 용지라고 하는 농생용지부터 국제협력용지, 그다음 배후용지까지 들어가고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주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에 매립된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외의 지역.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군산, 그다음에 김제,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안, 그다음에 정읍. 그 배후 지역 인구가 46만 9,200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46만 9,200명이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왜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도시 지역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교통수요,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어떤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먼저 동아리 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되지 않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인구가 분산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도 새만금하고 접근성 있는 지역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거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46만 9,200명 정도가 어디로 인구가 유입이 될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착안하면서 땅을 우리는 분별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만금은 여러분들 201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이 됐죠. 그죠? 2018년도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되었고 두 기관 모두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이 됐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사는 브레인이고 새만금 개발공사는 몸뚱아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뚱아리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각을 짜는 거는 새만금 개발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공사에서는 뭐래요? 이제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 같다가 개발을 하는 본격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새만금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원래는 새만금 개발청사가 세종시에 있었어요.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는 좀 뭔가 집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사가 아직 새만금 여기 지금 개발도 안 돼 있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임시로 세종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가 강력하니까 새만금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새만금 개발청사를 갖다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군산에다가 일단 임시로 이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임시청사, 이 청사하고 공사가 이제는 앞으로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습니까? 또 땅을 또 개발할 거예요. 알겠어요?
두 개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땅을 개발할 텐데 군산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김제에 들어갈지 구안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따른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발 청사 두 개만 들어가도 어떤 때면은 공공기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혁신도시로 개발되잖아요. 사실은 공공기관 두 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혁신도시급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새만금 자체는 혁신도시를 또 포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공공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공사는 한 3조 원 정도의 자본금, 3조 원 정도의 규모의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자, 3조 원 정도의 자본금, 그러니까 내 돈이 있고 네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해요? 네 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어떻습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채권하고 내 돈까지 포함해서 한 15조 원 정도 자금 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15조 원 정도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새만금에다 어떻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재원 투자를 안 받아도,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예산을 안 받아도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수익성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돈하고 합쳐가지고 새만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정권에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만금 개발청사 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SOC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새만금은 개발에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맞죠? 그 새만금은 지금 태양광이 들어갑니다. 맞죠? 그 태양광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태양광 패널로 다 덮는 거 아니냐. 그럼 태양광 가면 번쩍번쩍번쩍 거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태양광이 들어가면 새만금을 다 덮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을 개발하려면 결국엔 돈이 들어가야 돼. 경제가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돈이 흘러가려면 결국에는 뭔가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개발이 더딘 곳에 있잖아요. 더딘 곳에 이 태양광 패널과 패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 들어가면 태양광에서 어떻습니까? 전지를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빛을 모아가지고 전류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그럼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그러면 그 패널만 있습니까? 공장, 연구단지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하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새만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이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은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자, 얼마요? 10조 원이에요. 요즘에 여기는 새만금은 조 단위로 움직이네요. 툭하면 조 단위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민간 투자가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떴습니다. 연인원 몇만 명, 2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들어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살아야 안 살아요? 이거 공사하는 동안이요. 몇 년 동안은 엄청나 먹고 쓰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경제가 살아나죠. 그죠? 그리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되면 이게 중요한데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이 몇 개가 들어와요? 100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관 기업, 연구기관, 기업들이 한 100개가 들어오는 거야. 기업들이 100개가 유입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작년까지 해서 작년에 민간 기업을 8개 유치를 했죠. 이분들이. 근데 100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좀 좋아지고 있죠. 왜냐면 SOC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100개인데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몇 개가 더 들어오겠어요? 장난 아니죠? 그 다음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만 들어옵니까? 여기에? 이 공항은요. 국제공항이에요. 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국제공항 따라서 물류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겠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공항, 자율주행차, 이 새만금, 이거 태양광 패널, 이게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유입 효과와 기업들은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현재 이런 SOC를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민간 기업들한테 파다 매립 니네들이 해라. 그러니까 누가 매립을 하냐고요.
삼성에서 하냐? 누가 와서 하냐? 근데 지금 바다도 매립해주고 그다음에 도로도 깔아주고 공항 항만시설까지 갖춰지니까 당연히 민간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되죠. 거기다 임대료까지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올해 한 해는요 많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뭐 8개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100단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개발의 역사가 새만금은 써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컨셉이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라고 합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인데 스마트 수변 도시가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항만이니까 항만 주변에 배후 도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지금 스마트 도시에 대한 조감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조감도인데 여기 앞에가 지금 항만이잖아요, 그죠? 항만 바로 옆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뭐 공원도 되게 많고, 그쵸? 커뮤니티 학교도 다 들어오고, 문화, 레저, 스포츠, 호텔 및 리조트.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주변에 앞뒤로 다 물을 끼고 있는 도시네, 그죠? 여기 나중에 하나 뭐 분양 하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단독주택지, 여기 안에 수변 특화 주거 단독주택, 앞뒤가 다, 야, 여기 완전히 고급 주택가 완전히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몰리는 곳이 아닐까요? 국제 캠퍼스, 당연히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국제 업무 복합지구,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항이 문화지구, 이것들이 이제는 새만금에 들어가는데 이 컨셉은 뭐냐면 스마트한 도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 여기는 이제 요즘에 스마트가 대세잖아요. 스마트하고 자율주행. 여기는 여기에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은 뭐든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차도 다 여기 자동차 있잖아요. 스마트 차 움직일 수 있게끔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모노레일 뭐 이런 기차 뭐 이런 것도 다 그 미래의 어떤 도시적인 형태를 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시는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최초로 지금 해보는 도시가 되고,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여기는 땅값이 싸겠어요? 대한민국 최초인데 이런 도시가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서울에도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비싼 땅값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울이고 뭐고 이런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땅값은 폭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엄청나게 지금 스마트한 도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부안 쪽에 그 방조제 끝나는 지점 있잖아요. 끝난 여기 지금은 여기 보면 홍보관이에요. 홍보관을 따라서 지금 새만금 개발 여기 개발공사 있잖아요. 전북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 또 여기 옆에가 지금 잼버리 대회 하거든요. 잼버리 옆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개발이 되는데, 그때 여기 그 담당하셨던 분이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 담당하셨던 분이 저랑 이제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컨셉으로 개발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제 유튜브를 많이 봤대요. 유튜브 봐가지고 저한테 조언을 얻으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담당 과장인데, 전라북도 개발공사 과장인데, 그분하고 좀 미팅을 좀 제가 좀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를 이미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 이제는 관광 레저용지에 지금 현재 그 뭐가 들어갑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죠. 자, 잼버리 대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 자, 5만 명의 청소년 참가자가 새만금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보니까 전국 경제적 파급 효과가 6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요 툭하면 조단위에, 그죠? 조단위에.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적 파급 효과, 전라북도 안에만 미치는 파급 효과는 3조 7천억 정도. 이분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면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 아니에요. 젊은 세대니까 어떻습니까? 향후에 비전이 있죠. 그 새만금을 젊은 세대한테 알려주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하게 되면 새만금이 홍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격이 높아지고 나중에 미래에 이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당연히 청소년들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잼버리 대회뿐만 아니라 잼버리 대회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 창출부터 해가지고 SOC,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좀 더 또 빨라지는 어떤 개발이
어떤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은요, 뭐 잼버리 대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태양광, 그죠? 자율주행차, 뭐 스마트 도시, 뭐 공항, 항만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게.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맞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 수도권에 투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또 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 멀리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 땅 투자하는데 제주도면 어떻고, 부산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해외면 어때요? 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정말 답답한 얘기죠.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제주도면 어떻고, 부산이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되는 지역 바로 새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도로망, 현재 지금 도로망은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이죠? 거기에 대한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알겠죠? 국제공항, 당연히 국제공항은 2023년도와 잼버리 대회에 유치하기 때문에 잼버리 대회 이전에 개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예비타당성 면제를 한 거예요. 이게 빨리 돼야만이 2023년도에 개항을 하니까 당연히 국제공항이 있어야 세계에서 5만 명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날라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공항에서 올 거예요? 그 멀리서? 그쵸? 무안공항에서도 또 한참 올라와야 돼요.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야 되는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면제 대상이 돼서 2023년도에 개항이 된다라고 하면 부분들이 엄청나게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탄력감을 불릴 거다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 지금 보면은 이 도로망, 남북 1, 2, 3축, 동서 1, 2, 3축, 그죠? 이제 철도망도 마찬가지로 대하에서 새만금으로 해서 인입철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그거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로 해서 부안으로 해서 신태행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은 도로망과 철도망들이, 그러니까 또 새만금에 이런 주변이 개발되면서 어떻습니까? 철도망이 계속 계획이 또 잡히죠. 맞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원래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어서 1호선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2호선 생기고 3호선 생기고 4호선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왜냐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어떤 생활의 편리함이 필요하면 당연히 철도망 계획이 또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군산에서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로 들어오는 거 하나로 시작하지만 이제는 부안으로 연결하고 김제로 연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공항 있죠? 공항, 신항만. 사실 이거는 정말 이 SOC의 가장 기본인데 도로, 철도, 국제공항, 신항만이 들어간다. 이 네 개가 다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도로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1.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 2. 그죠? 그 다음에 신항만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 4. 그 다음에 국제공항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8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 합치면 어떻습니까? 도로만 하나만 들어가니까 1이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철도까지 들어가니까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만이 들어가니까 7이죠. 그 다음에 합치니까 15죠. 그러니까 도로만 들어간 것보다도 몇 배? 15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점점점 어떻습니까? 파급 효과가, 파괴력이 대단해지거든요. 이 부분들. 왜냐하면 두 개가 연계가 돼서 개발되다 보니까 훨씬 더 파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혼자 있는 것보다 부부가 연합이 되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강해지잖아요. 두 명, 세 명이 합쳐지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지면 조직화가 되고 더 세가 세지잖아요. 요즘에 민주노총이 얼마나 강합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SOC가 이 네 개가 다 들어가면 파급 효과가 대단한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로 인해서 당연히 개발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드디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라북도 연구원 결과에 의하면 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보니까 약 2조 7천억 정도의 생산과 부가가치가 유발 효과와 1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항 하나 들어가니까 또 얼마 들어오네요. 1만 2천 명이 들어오죠. 아까 그 재생에너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상주 인구가 그 일자리가 10만 명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10만 명, 이거로 인해서 1만 2천 명이 또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자율주행차 또 늘어나겠죠? 뭐가 또 늘어나겠죠? 계속 이러면서 인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78만 명이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조 7천억과 무조 아까도 2조 7천억, 5천억, 5조 원, 10조 원 그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빨라지는 거는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면 당장 1만 2천 명이 인구 유입이 될 텐데 그 사람 어디가 살아요? 어딘가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그럼 아파트 살든 뭘 하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그럼 어디다 지어요? 땅에다 지어야 되니까 그럼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땅값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짓습니까? 교통을 따라서 짓는단 말이에요. 입지를 좋은 쪽을 따라서 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진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신교통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왜냐하면 신교통특구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핸들링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주차해주고 알아서 다 내비게이션 알아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관련 산업을 상당히 유치하는데 자율주행차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들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톡톡히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차, 상용차 자율주행차 글로벌 전진기지 예비 타당성 면제 확정이 됐는데 1+1 새만금 국제공항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자율주행차까지 된 거예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군산 경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이 되는 비흥항에서 시작되는 요 지역 있죠? 여기가 보니까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도로. 그리고 여기 군집 주행차 데이터 센터가 어디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죠. 비흥항 옆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컨벤션 센터 앞에 여기 보니까 스마트 여기 전장 부품 이제 랩 센터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들어오게 되고 상용차 주행 시험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많이 이제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보니까 또 이것도 뭐냐면 전라북도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상용차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로 인해서 뭐요? 몇 명이요? 2만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어디가 살아요? 예? 주변에서 또 사야 돼요, 분들이. 그러면 또 땅에 대한 수요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10조 원이에요, 또 여기는. 10조 원에. 예? 자동차 관련 유관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10조 원의 자동차 부품 매출 증대와 글로벌 부품기업 얼마요? 100개사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그 태양광 산업이 개발되면 몇 개 기업이 들어온다 했어요? 100개 기업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100개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새만금에. 이게 하나가 됨으로 해서 기업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작년에 8개 기업이라고 하지만요. 앞으로는 200, 300, 400, 막 1000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상용차 부품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1호인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또 조성을 하고 있어요. 김제 쪽인데 이거는 김제 쪽 사는데 익산과 그다음 김제, 정읍, 그다음에 새만금의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12개 핵심 사업과 6개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얼마냐면 이것도 돈으로 계산하죠. 8조 7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얼마예요? 5만 4천 명이래. 인구가. 5만 4천 명에 대한 인구 유입 효과가 또 기대가 되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나니까 인구가 그래서 78만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적으로 보여주고요. 약 경제적 가치는 2조 8천억 정도. 현재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농생명 밸리도요. 결국에는 이것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이 농업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농업도 접목을 시키고 다 재생에너지 접목시키고 어떻습니까? 도시도 스마트한 도시도 어떻습니까? 접목을 시키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니까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수억 원도 들어옵니다. 그죠? 그 예비 타당성 이건 통과가 됐어요. 이건 면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절차대로 했는데 예비 타당성이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국립수목원 경기도 포천과 백두대간 수목원, 중앙수목원 세종시에 있는 거에 이어서 몇 번째요? 네 번째로 조성되는 대형 국립수목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온다 그래요, 이분들이. 당연히 그 볼륨 자체가 크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히 수목원 들어오게 되겠죠, 이분들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복합 레저 휴양도시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시 야미도 있잖아요. 신시 야미도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현재 3,613억 원 정도 투자해서 관광, 휴양, 오락,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글로벌 복합 레저 휴양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착공하면 2027년도 이제 완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이전에 일부 숙박시설을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잼버리 대회에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숙박할 수 있게끔 이런 관광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